이 자료의 출처는 전영준 푸른한국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고, 사실 원래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수위가 센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제 좀 제가 이 자료를 갖고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직접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총선은 참패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책임을 이제 묻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책임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동훈과 국민의힘 책임이다. 이렇게 양쪽에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쪽의 책임이 둘 다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그 리스크는 저는 상수라고 보고, 국민의힘의 대응은 전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논란이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냐, 이게 이제 변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겁니다. 이종석, 황상무 논란이 터졌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 사건을 이런 단초를 남긴 대통령의 문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건 상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하냐, 이건 이제 변수고, 이게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의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언론이 제기한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정면 승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황상무 이종섭 논란, 장해찬 도태우 논란, 이런 논란을 언론이 제기했을 때 정면으로 한 번이라도 그 언론과 민주당과 정면 승부를 해본 적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무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김경률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까는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언론에서는 잘한다 하면서 중도층이 곧 따라올 거야, 언론에선 이렇게 달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것이 바로 이 표를 보면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이번에 총선, 이런 그 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는, 투표자 수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총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한 3만 표, 2만 표씩 높다는 점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보시면요, 예를 들어 종로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4만 9천 표, 민주당이 4만 6천 표로 종로에서 승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3만 8천 표, 민주당이 4만 4천 표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재형 후보가 떨어지고 곽상원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득표를 볼게요. 민주당도 떨어졌고 이제 국민의힘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자 수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1000표가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10,000표가 떨어졌어요. 어차피 투표자 수가 적으니까 수는 줄은 건 맞는데, 보시면 민주당은 사실상 그대로 간 거고 국민의힘만 표가 떨어졌다고요. 종로에서 최재형 후보가 패배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찍어주던 사람들이 폭락해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강남을 한번 볼까요? 이곳은 또 더 재밌어요. 민주당은 10,000표가 늘었고 국민의힘은 3만 7천 표가 떨어지면서 표 차이가 근소에, 예전에는 2.3배 더블 스코어였다가 이제는 1.5배 차이까지 좁혀진 겁니다. 중성동, 민주당은 4,000표가 늘었고 국민의힘 찍어주던 투표자들은 2만 9천 표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성북 800표가 늘었고 국민의힘은 3만 표가 떨어졌습니다. 용산 민주당은 400표가 늘었고 국민의힘은 18,000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요. 중도층이 끝까지 간을 보다가 국민의힘 찍을까 민주당 찍을까를 간 보다가 역시 우리가 볼 땐 민주당이 더 낫겠어 해서 중도층이 갔다. 이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그대로인데 국민의힘이 폭락을 한 겁니다. 민주당 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민주당은 그대로인데 국민의힘 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결론을 좀 내보면요. 이번에 그 총선 결과는 득표율을 보면은 45대 50%입니다. 득표율.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이 득표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50%, 국민의힘이 45.1%, 5%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30% 차이가 나죠. 70석이 뺏겨버렸어요. 5% 차이인데. 왜 그럴까? 결국 저 중도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호남과 중도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갔고, 반면 민주당은 그냥 본인의 지지층을 확실하게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 차이가 70석으로 이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비록 그 처음에는 막말 논란이라고 좀 날렸지만 몇 명 날리긴 했지만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인 양문석, 김준혁, 심지어 공영훈, 공영훈은 떨어졌지만 이들을 끝까지 끌어안았고, 그리고 조국이라는 2심에서 실형받은 사람이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전과자와 기소된 사람들로 쫙 깔아놨어요. 분명히 이재명과 조국은 중도층에 반하는 거예요. 그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절대로 하면 안 될 짓들만 했었죠. 그리고 비명계, 친문계 다 날리고 친명계 공천 다 줬고 심지어 대장동 변호사 5명 모두 공천 줘서 다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르면 중도층이 이탈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 이 중도라는 것은 결국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은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투표율 77%였는데 대구와 경북이 78%였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판가름은요, 중도층과 호남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줘서 이긴 게 아니라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몰아줘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실시간으로 함께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투표율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줬고 그 차이가 결국에는 승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율 TK가 최저였죠. 67%, 투표율이 1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TK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10%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이 5% 차이라는 거, 민주당이 5%가 밀렸는데 이 5%가 이런 참 그 소선거구제, 이 현재의 선거 제도에 있어서는 결국 의석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차이가 70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물론 의대 증원도 당연히 선거 패배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 점은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선거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세요. 막말 논란, 공격이 들어오면 지켜주고, 그리고 용산에 리스크 있으면은 지켜주고, 싸우고, 그러다가 의대 직원 같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천석 고집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반 합의될 수 있는 건데 의대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이종서 황상무 논란에 대해서 빨리 귀국시켜라, 사퇴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그게 중도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게끔 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총선의 패배의 첫 번째 요인, 그거는 다른 것도 아니라 지지자들이 실망했다는 것. 대거 기권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졌고 잘 싸우지도 못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싸웠지만 졌다면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총선은요, 졌는데 잘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상 뭐 해본 것도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시키는 대로 얘 막말이래, 쟤 잘러. 제가 5.18 막말했대, 쟤 잘러. 그럼 잘랐죠. 얘가 10년 전에 막말했대, 잘랐죠. 심지어 경선에서 확정된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공격하면 잘랐어요. 그리고 얘가 5.18 막말했대, 자르고. 문재인 욕했대, 자르고. 다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종섭도 잘랐죠. 황상무도 잘랐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중동에서 마치 선물처럼 그래 너희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선물을 줄게. 그러면서 준 게 양문석 그리고 그 김준혁, 공영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양문석, 김준혁 논란 그 이슈를 갖고선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모든 지역마다 조국, 이재명, 양문석, 김준혁에 대한 비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먹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준혁이 뭐시기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관심이 있다고요? 대파 2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한 거 아는데 국민들을 간과했어요. 그 국민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동료심인가 실제히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있는 그 유권자들과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동료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정말 돈이 없이 정말 그런 삶을 국가에서 주는 10만 원, 20만 원으로 삶을 연명하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을 한동훈 위원장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범죄자들만 대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혐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딱 지적을 하면은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인식을 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준혁이 뭐야. 근데 일단 대통령 저 대파 막말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번 황교안 당대표 때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선거 결과 분석이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분석이 됐냐면 황교안 대표와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너무 극우 진영과 함께 하는 바람에 중도층이 이탈해서 선거 진 거다. 이런 결론을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때 거기서 나온 그 결과표를 보고선 극우랑 뭘 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우파 유튜버들 그 누구와도 상대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5.18과 관련해서 선을 넘어가면 다 컷오프를 시키고 커트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상당히 모호한 애매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공천을 주고선 했죠.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천 줘도 좋겠지 싶은 인물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오산의 레이나 선생님이라든지 전국에 정말 많거든요.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재명한테 줄 서가지고서 수년 동안 스피커 역할을 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온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선거판에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들만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파야? 잠깐만 레이나 선생님이 근데 좋은데 우파 맞아?
이런 이제 물음표가 생기고 그 점에서부터 지지자들의 설득이 안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결국 그분들만 고생하다가 선거 다 떨어지는 결과가 된 거예요. 이번에 인재 영입된 사람 중에 선거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음번 이제 우리 선거 때 가면요. 일단 확실하게 우파임을,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지금 좌파 진영에선 포퓰리즘 하면서 세금만 뿌려대고 엉터리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때의 그런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우파 진영에서의 가치들을 중시하면서 그 가치를 지키면서 중도층에게 이제 손을 내미는 것이지, 이게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다고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다 뽑아줄 거야. 그게 바로 그 공관위원장,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발상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선 이번 선거는 쉽지 않겠구나. 저는 이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공관위원장이라는 분이 총선 3주 전에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170석을 이길 거다. 왜냐? 어차피 지지자들은 지지할 거니까. 지금 이 기사에는 없는데 지지자들은 어차피 돌아올 것이다. 이거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한 번 마음 돌리면요. 진짜 돌아오는데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제 다음번에 있을 이제 선거에서는 제발 확실하게 지지층을 확실하게 인정받고, 저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그 좌파도 아니고 확실한 우파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회로 들어간다면 지금 저들의 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방송 3법이라든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 제기하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내고 윤석열 정부의 3년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그게 120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120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지층을 확보 못하니까 이게 109석, 8석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120석을 지킨 상황에서 중도표까지 가져올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과반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